우리 여러분이 자기 자신한테 마음을 잘 보여주지 않고 숨기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1번아,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벽 같은 걸 세우고 너 자신을 숨기는 거야? 너는 왜 자꾸 마음의 벽과 마음의 담장을 그렇게 어떤 성벽 같은 것을 쌓고 견고한 벽을 만들고 그 뒤에 숨어버리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감춘다. 나 자신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실에 대해서 숨긴다, 감춘다, 뒤로 숨는다, 보여주지 않는다, 회피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1번아, 너는 나한테 마음을 주지 않을 거지? 그래서 너는 그렇게 뒤에 숨는 거지? 가리는 거지? 벽을 만들고 있는 거지? 너는 나를 그렇게 떠나갈 거지? 1번한테는 계획이 있어 보여. 근데 1번의 계획은 홀로서기인 것 같아. 1번의 계획은 독립인 것 같다라고 이 남자분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지금 자신만의 벽을 만들어서 어떤 집을 만들고 있는데 1번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집이고 내가 그 1번이 만든 집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1번이 어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완전히 혼자서 설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나와의 나와의 과거는 이제 버릴 거야 라고 그 남자분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너는 나를 버릴 거잖아.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잖아. 우리 여러분이 좀 혼자서 완전해지는 존재가 돼가는 중이라고 그 남자분이 생각을 하신대요. 뭔가 이렇게 완성체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완전해진 그런 사람, 그런 여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떤 서브 남주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느낌? 뭔가 남자의 캐릭터가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원톱 여주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마치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분이 되게 좀 하찮아진 듯한 느낌이 있기도 해요. 나는 네가 범접할 수 없고 네가 간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떤 미스테리한 존재 수수께끼가 돼가지고 더 큰 사람으로 성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과거 같은 거는 필요 없는 거지. 두 분의 좀 더 추가적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여러분이 과거의 나 자신보다 한층 이렇게 껑충하고 성장한 느낌이 있거든요. 키가 막 갑자기 자라가지고 대딩처럼 보이는 중학생처럼.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예전에 이렇게 뭔가 좀 성장을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존재라던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었을 상태였을 수가 있대요. 왠지 과거의 우리 여러분은 타인의 존재 없이는 혼자서 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람. 왜냐면은 아직 다 크지 못했기 때문에 나약해서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과거고 옛날이고 지금의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뭔가 오롯이 나 자신만 필요하신 상태인 것 같아요. 나 혼자서 독하게 일어서고 그리고 견뎌내고 극복을 해야 돼 라고 우리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 남자분의 입장과 이 남자분의 생각에서는 1번은 이제 완전한 홀로서기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 과거에 1번이 기대고 과거에 1번이 필요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1번한테는 필요가 없을 거야. 과거는 1번한테는 뭔가 잉여의 산물이 되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제 1번한테 하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더 이상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를 버렸어. 내가 필요 없으니까. 두 분의 사이, 두 분의 관계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변덕과 좀 믿을 수 없는 게 되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이 굉장히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로 나를 대했고, 자기가 연락을 하고 싶었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뭔가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 여러분이 타인이 필요하던 그 순간, 그때에는 이 남자가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 이 남자는 자기가 등장을 하고 싶을 때에만 우리 여러분한테 그렇게 기적처럼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의사와 의중, 우리 여러분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떠나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떠나버렸던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는 나에게 정착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마치 바람과도 같고 어떤 구름과도 같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완전한 의지와 완전한 믿음을 도저히 줄 수는 없어. 왜냐면은 이 남자의 존재가 나한테 바람처럼 와가지고 바람처럼 이렇게 스쳐서 가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나한테 어떤 흔적과 자국만 이렇게 남겨주고 그리고 떠나버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은 괜히 뒤흔들어 놓고 싱숭생숭하게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분이 철새처럼 왔다가 철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남자분의 변덕, 그런 남자분의 연락을 하는 패턴에 대해서 열이 받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너가 그렇다면은 나도 이젠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어. 이러면서 이 남자한테 어떤 마음의 의지를 하기로 한 거를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 관계에서는 자기가 바람도 아닌데 막 바람인 척,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버린 이 사람이 되게 좀 한없이 가벼운 태도로 이 관계에 임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를 하지 않았던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잠시 기쁘게 했다가 더 머물러줬으면 좋겠고 더 있어달라고 사정했지만 그냥 늘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을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내주면은 나는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제발 머물러줬으면 좋겠는데 이 바람 같은 사람이 도저히 그런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니었던 느낌이 있어요. 되게 좀 사람 같지 않고 바람처럼 행동을 했었던 사람. 카드의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이 변덕스러운 행동을 했었던 거는 남자분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러분이 뭔가 이 남자분을 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직도 나를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 관계에서 좀 우리 여러분이 어떤 허상을 쫓고 있는 상태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이 어떤 좀 되게 지독하고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 감각을 잃고 현실을 외면한 상태에서 자기 사랑만 쫓는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대단하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어떤 어리석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1번은
나를 어떤 편견 없이 좋아해주고 있어.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모성애처럼 나를 그렇게 품어주고 좋아해주고 있어. 1번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극한의 사랑을 베풀어줄 거야. 왜냐면 1번은 나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1번은 좀 진실이라던가 현실이라던가 그런 것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번은 나를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러분이 나한테 어떤 엄청난 헌신을 주는 그런 상대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엄마가 아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번한테 나는 아들과 다름없어. 엄마가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 있어? 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엄마는 아들을 버릴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내가 뭔가 잘나던 못나던 어쨌든 1번한테는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어쨌든 1번은 나를 절대로 못 버려. 내가 좀 못난 짓을 하더라도 나는 아들과 다름없기 때문에 1번은 나를 버릴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되게 한없이 품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그리고 제가 보는 우리 여러분의 모습은 뭔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감싸주느라고 득도를 해버린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거는 정말 뭐랄까, 이 남자분도 근데 그거를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제너럴 리딩일 뿐이기는 하지만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사랑의 종류가 평범한 사랑의 종류가 아니고 정말 좀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머니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걸 이 남자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이거는 뭔가 좀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고 정말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카드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되게 종교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카드들이기도 해요. 네가 무슨 모습을 하든지 나는 너의 못난 면을 보지 않을 거야. 네가 조금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탓하거나 죄를 묻지 않을 거야. 그저 뭔가 바닥까지 너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거야. 그리고 너한테 어떤 항상 좋고 따뜻하고 맛있는 것을 줄 거야. 이러면서 되게 득도를 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불교의 관세음 보살이 생각이 나는 그런 카드들이에요. 중생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로 이렇게 중생을 대해주시거든요. 저 지금 불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약간 관세음 보살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은 내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이 관계가 결정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주도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왜냐면은 나는 지금 엄청난 지지와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뭔가 나는 완전한 헌신의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카드를 조금 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혹시나 이분한테 어떤 뒷바라지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좀 걱정이 들어요. 이 남자의 좀 사회적인 성공과 이 남자의 어떤 사회적인 명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이렇게 주고 계신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내 사랑으로 너의 성공을 만들어줄게,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아들의 명문대를 보내고 싶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학부모의 느낌이 드는 카드가 나와주었어요. 나의 사랑으로 너의 명예를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좀 이끌어줄 거야. 내가 너를 성공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그렇게 위로 올려다 줄 수만 있다면은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내가 가끔 혼자서 외로워지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왠지 우리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이런 행동 양식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리딩이 나왔어요.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 카드가 나와주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를 해요. 한 가지는 이미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남자분과의 관계가 파국이 났다거나 혹은 이 남자분과 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경우라면은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한테 들였었던 어떤 애정과 공과 시간 같은 것이 어떤 보상으로 돌아오기에는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위로 갈 수 있게 내 사랑으로 너를 그렇게 업을 시켜줬잖아. 너를 성공하게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 근데 이 남자분이 그렇게 성공만 해버리고 우리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가버릴 수가 있는 사람일 수가 있대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이런 말 같은 것만 하고 저는 이제 성공했으니까 당신과 같이 있었던 이 집을 떠날게요 하고 그리고 어딘가로 가버리는 느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심정이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는 느낌이었어요. 결국에는 나는 너를 성공하게 해줬지만 너는 그냥 어딘가로 떠나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나와 같이 그 성공의 길을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꼭 재미로만 시청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긴 해도 이 남자분의 성향이 좀 그렇게 약간 마마보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마마보이인데 효자 같은 마마보이가 아니고 효자는 아닌데 효자랑 반대되는 배드 마마보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효자는 어머니를 봉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마보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남자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3번아, 너도 어떤 나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거를 외면을 하고 아닌 척을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도망을 가는 거야? 너 뭔가 좀 내 등 뒤에서 어떤 덤불 뒤에서 나를 몰래 지켜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지? 나 다 알아.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떨림 같은 것 그리고 마음의 동요를 느끼기는 하지만 왠지 그거를 인정하는 거를 좀 두려워해가지고 자꾸만 숨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너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관심 있잖아? 나한테 어떤 사랑 비스무리한 것을 느끼고 있잖아? 근데 왜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니? 왜 그렇게 숨어버리는 거니? 너 나를 보면 어떤 마음에 불편함 같은 게 있잖아. 너 솔직히 말하면 나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하겠잖아.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한테 도망치고 뒤에서 나를 그렇게 훔쳐보고 지켜보는 거잖아. 결국에는 실은 너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 너 실은 나 엄청나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남자분이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좀 자기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약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이 좀 자꾸 자기하고 좀 대화라던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 진심을 나한테 전해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연락을 잘 주고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3번이라는 사람은 분명 나를 보면은 떨릴 거야. 나를 괜히 좋아하면서 저러는 걸 거야. 나한테 관심 있으면서. 쟤 실은 나한테 관심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쟤 완전 거짓말 잘한다. 나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추가 카드를 조금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진실된 마음의 소통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좀 멀리서 보면은 약간 좀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감이 없고 둔한 타자의 시선으로 두 분의 관계를 바라본다면은 쟤네들은 별로 관심 있는 사이가 아니야. 쟤네들은 일하거나 공부할 때 맨날 서로 대립되는 그런 애들인걸? 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대요. 뭔가 문이
겉모습 같은 것만 보면은 두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 두 사람이 항상 좀 의견이 대립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왼쪽이면은 우리 여러분은 항상 오른쪽. 이래서 겉모습만 보면은 두 사람이 항상 같은 편이 아닌 느낌? 근데 이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되게 좋아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이 튕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너의 진심을 나한테 전달을 해주지 않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도망만 다니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근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도 뭔가 그렇게 좀 매력적인 존재로 그리고 매력적인 방법으로 이 관계에 임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남자분도 좀 되게 자존심을 많이 세우고 있는 느낌이고 까칠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그래서 이 남자분의 그런 성격 같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손톱을 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웅다웅이라는 표현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은 지금 이 남자분한테 나의 본심을 보여주지 않고 주변만 좀 이렇게 약을 올리듯이 돌아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분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우리 여러분의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살짝 질타를 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이 관계가 아쉬우면은 이 남자분이 먼저 이렇게 우리 여러분한테 좀 지고 들어가면은 두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너 그런 식으로 튕기기만 할래? 좀 약간 이렇게 거만한 태도 같은 게 느껴져요. 너가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이야. 이렇게 뭔가 좀 잘잘못과 시비를 가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뭔가 우리 여러분의 태도 같은 것을 이 남자분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 여러분의 신기를 거스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어떤 자존심이 센 그런 태도, 거만하고 좀 오만해 보이는 태도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일부러 마음을 안 여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제가 제 시선에서 보자면은 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존심과 자존심의 싸움이라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서로 되게 앉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 기싸움을 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그거는 4번은 나를 절대로 잊지 못해서 어떤 그리움에 몸부림치고 있고 기어이 나를 찾으려고 나를 이렇게 다시 가지려고 돌아올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이 어떤 쿨한 척 같은 것을 하면서 나를 떠나간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냉정한 표정과 냉정한 액션을 나한테 한번 보여주기는 했지만 하지만 어떤 그리움으로써 나를 잊지 못하고 밤마다 나를 잃어버린 그 상실의 고통에 이렇게 몸부림을 마구 치면서 엄청나게 돌아오고 싶어 할 거야. 4번은 나를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잊을 수가 없을 거야. 4번은 나한테 어떤 확신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죽어도 자기 자신을 못 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 두 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좀 되게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너한테 연락하고 싶어서 내가 다시 돌아왔어. 근데 뭔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좀 냉정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면서 이렇게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좀 잡아보려고 하지만 한 명이 차갑게 되게 그 손을 이렇게 내려쳐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프고 괴로운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화해의 키 같은 것을 내밀고 어떤 적극적인 의지 같은 것으로 그리고 뭔가 엄청난
욕망과 열정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든 되살리려는 노력을 해도 좀 다시금 잘 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꼭꼭꼭 재미로만 시청 부탁드리고요. 뭔가 카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에는 좀 너무 가지 말았어야 될 선까지 넘어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가지 말아야 할 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좀 매달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거부를 하는 상대방의 심정과 심중 같은 거는 좀 헤아리지 않고, 나는 절대로 포기를 못하겠으니까 이 관계를 다시 되살리고 싶어 라는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되살리고 싶다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뭔가 그대로 애절한 만큼 내가 상처를 깊이 받아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어떤 화해의 단어와 어떤 방법 같은 것을 써도 좀 다시금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좀 힘들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에 대해서 혹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 남자분은 그냥 그대로 버리시는 편이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금 뭔가 되살리기에는 너무 많이 온 듯한 느낌이 있고, 이 관계에서 나는 이 관계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자신의 결정을 반복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타로는 제너럴이고 단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정말 모든 경우의 수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뭔가 부정적인 리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또 흐르게 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딱 뭔가 이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는 두 분과의 관계에서 강하게 노를 얘기한 사람은 화해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한테 어떤 공과 노력과 시간과 감정을 쓰지 말아라. 뭔가 무의미한 투자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남자가 생각하는 우리 여러분의 속마음 같은 경우에는 4번의 운명적인 사랑은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4번은 나를 자신의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못 잊을 거야. 4번은 나와의 재회를 바랄 거야. 4번은 아직도 나를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이 사랑을 하고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 4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이 자기 자신한테 푹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5번은 나를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나와 잘 되려는 방법 같은 것을 연구를 하고 좋은 때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5번은 나한테 다시 달려오고 싶어 할 거야. 나를 잊을 수가 없을 거야. 왜냐면 나는 5번에 이상형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5번이 나한테 빠져들어서 5번은 나하고 또 만나고 싶어 할 거야. 5번은 나를 사랑해.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꼭 재미로만 시청 부탁드리고요. 두 분의 관계론적인 모습을 보자면은 두 분의 관계는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것처럼 느껴져요. 한 명이 대쉬를 받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대쉬를 거절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대쉬를 하는 사람이 짝사랑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뭔가 이 관계 안에서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기는 하지만, 뭔가 여성이 이렇게 키를 쥐고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상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공략을 하는 상대방이 들어있는 방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 열쇠를 들고 열어가지고 이 남자분이 들어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킹을 잡을 수 있어서 이 여자분의 승리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 남자분이 들어있는 방이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하고 깐깐하고 따지는 게 많고 예의를 엄청나게 좀 중요시 여기고 되게 좀 고집스럽게 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여자분한테 보여주지 않는 느낌? 그래서 공략을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캐릭터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분의 취향이라던가 이 남자분의 취미라는 게 되게 좀 남다를 수 있는 면모를 가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좀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약간 특이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분한테 맞춰주는 게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다. 깐깐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분이 좀 뭔가 의심도 되게 많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남자분 쪽에서 어떤 대시 같은 것을 좀 거절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을 이렇게 좀 쫓아다닌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여자분들,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생겨 보이는 모습, 멋져 보이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서 너는 내 취향이야, 내가 너를 발견한 거야, 내가 이 게임을 깨겠어 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도전! 이런 느낌. 깨겠어. 너라는 사람을 깨겠어. 그래서 어떤 사랑을 내가 성공을 시켜보겠어. 나의 게임은 시작됐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분이 이렇게 좀 도망을 다니는 듯한 모습? 뭔가 그런 대쉬를 잘 받아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나 한번 잡아봐. 나 한번 잡아봐. Catch me if you can. 그래서 이 남자분이 들어있는 어떤 공간 안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 자체가 약간 난이도가 높은 인물이래요. 쉽게 연애를 할 수 있는 캐릭터 자체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여러분의 어떤 조건이라던가 매력도가 뭔가 떨어져서 이 남자분과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남자분 자체가 좀 약간 남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남자분의 무늬, 이 남자분의 표면적인 모습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공을 한 사람이 되게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벌이라던가 직장이라던가 그런 뭔가 집안이라던가 그런 커리어라던가 물질적인 부분이 되게 좀 좋은 사람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약간 이 남자분의 어떤 스펙 조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높은 점수를 주시고 이 게임을 시작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너 내 스타일이야. 너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랑 어느 정도 부합해. 너와 연인이 되고 싶어. 이러면서 이 남자분한테 좀 대시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 같은 조언이, 이 남자분과의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 카드를 마지막으로 뽑고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을 넘지는 말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뭔가 상식과 예의 같은 것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면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을 넘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게 그냥 딱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넘지 않되 그 어떤 선의 경기 안에서는 표현을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뭔가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는 우리 여러분이 조금 더 계산적으로 머리를 굴리실 필요가 있대요. 약간 냉정한 시선으로, 좀 비판의 시선으로 이 남자분을 한번 분석하고 이성의 힘을 좀 강하게 키워봐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냉정한 시선으로 이 남자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인물인지에 대한 의심을 한번 보내실 필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은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뭔가 우리 여러분이 지금 너무 뜨겁다? 좀 달아올랐다? 라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캄다운 하세요. 좀 뭔가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약간 냉정해지시고 차가워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이해타산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과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어떤 실수를 내가 하지는 않았는지, 뭔가 이 남자분한테
좀 보여주거나 행동 같은 것을 좀 그만하셔도 된다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거두어야 될 때라는 느낌이 있어요. 나의 시선을 이 남자로부터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내가 나의 바운더리를 지켜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래요. 아마 그 정도까지의 가치는 없을 거래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만만치 않게 아깝다라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5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